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부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전입니다. 낙동강 유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 비용과 지역 간의 갈등 문제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설치와 도로 도색 작업이 관할 문제로 중간에서 뚝 끊겨 있는 황당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까지 포근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 일요일 아침 기온은 10도로 예상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은요 역시 메이킹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킹. 아빠, 콘덴싱이 뭐야? 콘덴싱 미세먼지를 줄여서 지구를 지켜주는 보일러. 근데 왜?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엄마 만든 대로?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 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콘덴싱이 옳았다. 경동 나비엔. 오 진짜네. 가을엔 싱싱한 대하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더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일상을 더 즐겁게 얼룩 걱정 없이 깊게 배인 심한 얼룩도 걱정 없이 뉴퍼실 딥클린. 100만 개의 딥클린 분자가 더 깊이 파고들어 얼룩과 미세먼지를 싹 1등 퍼실 최고의 딥클린. German Technology, Persil.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갈등,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통학 문제인데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학교를 합치고 문을 닫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교육당국이 돈으로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재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학기 문을 닫는 해운대 반여초등학교입니다. 183명 전교생이 인근 위봉초등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통학 환경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인도는 한 사람 지나가기도 아슬합니다. 이 좁은 인도마저 없는 구간이 허다합니다. 학교 다니기에 아무래도 도로 한가운데 그렇다 보니까 통학하는데 좀 그런 점도 있고. 이달 초 전교생이 참가한 찬반 투표에서 10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80명이라는 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왜 이런 길로 저희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도 컴퓨터 준다, 노트북 준다, 애들 마음을 뺏어가면서.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지에는 통합에 찬성하면 태블릿 PC에 수학여행비, 학부모 워크숍 경비까지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할 때 지원금이 나오죠? 예, 얼마 정도 됩니까? 폐교 통폐합했고 그다음 신설에서 이전할 때는 각 금액이 다른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요.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32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무려 1조 6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출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1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73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학교 통폐합을 유도를 해왔는데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혀 좀 반교육적 행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해당 지역이 아닌 시 교육청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지난 이틀간 마시는 물로써 낙동강 원수의 부적절함을 보도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초 낙동강 유해 물질 해결을 위한 2가지 연구 용역을 시작했는데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낙동강 상류 구미공단입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녹조, 각종 밀양 유해 화학물질의 근원지입니다. 낙동강 유역 260여 개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차단하지 않고선 부산 물 문제 해결은 빈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올해 의미 있는 두 가지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는 구미산단의 폐수 차단 연구 용역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이곳 구미산단의 폐수를 바로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정화에 전량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 용역.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을 빚어온 물 배분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용역,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은 관리 비용을 누가 댈 거냐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고,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은 중간 보고회가 세 차례나 연기돼 지역 간 갈등 조정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지금 거의 오리무중 실종 상태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 그리고 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가 모든 정부를 숨겨놨고 어느 날 갑자기 보물상자처럼.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인 이제 기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물 관련 정책 수립과 분쟁 조정권을 갖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산시가 추천한 민간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 분쟁이 생겼을 때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역위원이 없다는 것은 지역의 어떤 당면 문제들을 반영하거나 설명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해달라며 부산 시민들이 지난 2002년부터 낸 물이용 부담금만 7,387억 원. 하지만 낙동강 수질은 달라진 게 없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바람에 낙동강 물 정책이 제 방향을 잃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새로 작업한 보도블록 설치가 다리 중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2차로 가운데 한쪽에만 도색 작업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도로 정비 작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각 지자체가 자기 사업 구간,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서로 떠민 건데요. 행정기관의 황당한 실태,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자선 고가교가 철거된 자리에 평면 도로로 이어진 자선교입니다.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고 바닥엔 새 보도블럭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펜스 대신 도로 경계석만 있고 맨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리의 중간 지점입니다. 마치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기라도 하듯 이 보도블럭과 펜스가 딱 여기까지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선 고가교 철거에 따른 정비 공사를 해오다 지난 21일 다리 중간에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시의 사업 구간이 아니라며 자선 고가교가 철거된 곳까지만 한 겁니다. 이 자선 고가교 철거가 목적이지 그 주변을 다 정비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당초 사업 구간 밖에 그거 아니었고 우리 철거 당초 사업 목적이 조금 안 맞고. 이를 알게 된 동구청이 공사 확대를 요청하자 부산시는 사업 구간도 아니고 예산이 더 든다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다 반쪽 보행로 비판이 일자 뒤늦게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도로도 최근까지 반쪽 신세였습니다. 부산 진구가 도로 정비 작업을 하다 왕복 2차로 중 한쪽은 사상구의 관할이라며 한 개 차로에만 도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어린이 안전보다 관할만 놓고 따지면서 도로가 절반만 칠해진 겁니다.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한데 주민들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행정기관이 책임과 관할을 떠미는 동안 이 한심한 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내년 3월 부산 2020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21대 총선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대회가 내년 총선 직전 유일한 국제 대회인데다 북한이 남북 단일팀 형태로 참가할 확률이 높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엔 치명타가 예상된다며 야당 내 분위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부산 땅값이 2.71% 올라서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지만 해운대구가 4.01%, 동래구가 3.88% 올라서 상승률이 높았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해운대구의 경우 해리단길 등 상업용 수요가 는 데다 우삼동 재개발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동래구는 온천 2사구역, 안락 1구역 재건축 개발 수요와 온천천 카페거리 상권 활성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서울 옥션 경매에 박수근,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옥션이 오는 30일 해운대 더베이 101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근현대 유명 작가 작품과 고미술품 등 75점을 선보일 예정인데 추정가가 약 7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박수근 화백의 1963년작 앉아있는 여인과 천경자 화백의 1993년작 볼티모어에서 온 여인 3은 물론 마르크 샤갈의 작품 등도 출품돼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횡단보도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달부터 5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시는 지난해 4월엔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을 2011년엔 버스 정류장을 지정해서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늘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잔뜩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보다 높아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엔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따뜻한 겉옷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과 울산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24도, 양산 25도, 울산은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알아보는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 안전한국 테러 대응 훈련이 오늘 오후 2시에 부산국제금융센터 역사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전동차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테러에 의한 폭발과 화재 상황을 가정해 열리며 초기 대응과 인명구조, 구호 과정의 협업 체계를 점검합니다. 테러 대응 훈련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남구청 등 6개 기관에서 1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종교, 노동단체들이 오늘 오전 10시에 부산시청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 적폐를 옹호하는 세력들을 규탄하고 촛불혁명 정신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부산시민 지역화폐 원탁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 지역화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성공 요인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부산시 지역화폐의 쟁점과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등이 원탁회의를 마련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영도 레트로 골목 분식이네요. 네. 70년대로 세관 여행을 온 듯한 인테리어에 간판 없는 집으로 잘 알려진 영도 레트로 골목 분식점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요새 확실히 레트로가 유행인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 가게를 알게 돼서 찾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10,000원어치 먹고 싶더라. 여기 영도라는데 한번 데려가 주나 같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네,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영도 레트로 골목 분식 소개해드렸는데요. 옛 것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101가지 부산을 즐기는 방법이네요. 부산을 즐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군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산연구원에서 모집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101가지 부산을 즐기는 방법 중에서 11개 아이디어들이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네, 쭉 보면은 1위로 뽑힌 아이디어가 용도와 송도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부산의 바다와 항만을 즐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선복도로, 천마산의 출, 커피박물관, 부산 공동어시장 경매체험, 동백섬 해안산청도 등도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패러글라이딩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맞아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댓글도 보면은 뭐야 패러글라이딩이 있었어? 나 무조건 할래 같이 처음 영도와 송도 패러글라이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뭐래 동의대에서 자전거 타야지 같이 높은 오르막길로 잘 알려진 동의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진짜 부산 즐기는 방법이다 하는 아주 빵 터지는 재미있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댓글을 다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분들이 네.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101가지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부산연구원이 발간한 책자에 소개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수영구 망미동 번영로에서 2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차량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곧이어 40살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췄고 A씨와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난 차량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금정구 서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몸무게 100kg이 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긴급 출동에 나선 경찰관이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을 발사했고 함께 추적에 나선 기동포획단이 엽총 3발을 쏘아 포획했습니다. 경찰은 가을철 멧돼지 출현이 잦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차장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가버려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 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자정쯤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에 온 뒤 대리기사가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는 어렵다며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떠나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상태로 1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LPGA 투어가 기장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부산에서 열린 건 사상 처음인데요. 세계 최정상급의 경기력과 팬들의 관심으로 뜨거웠던 현장, 임선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KLPGA의 정상, 부산 출신 최혜진이
신중하게 골프티 위에 공을 올려놓습니다. 시원하게 아이언샷을 날립니다. 그린 위에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퍼팅에 성공하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부산에선 사상 처음으로 열린 LPGA 투어. 이번 대회엔 최혜진을 비롯한 KLPGA 상위 랭커 30명, 세계 1위 고진영과 명예 부산 시민이 된 다니엘 강 등 LPGA 상위 랭커 50명, 초청 선수 4명, 이렇게 8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대회 첫날 최혜진, 고진영, 다니엘 강이 같은 조에서 격돌해 큰 관심을 모으며 궂은 날씨에도 부산, 경남 등의 골프팬 3,80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런 대회를 하게 돼서 또 골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자부심도 있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그린 위를 오가는 등 성숙하지 못한 관람 문화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돌아서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돌아서 오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번 LPGA 투어는 이번 주 일요일인 27일까지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의 상생협의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사민정 대표 10명이 참여해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한 실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에는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과 버스 노선 입찰제, 회계정보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 조합 측은 그동안 이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차인 르노 트위즈가 첫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 22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트위즈 142대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트위즈를 생산한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 첫 진출하는 물량입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조류 기업인 기장물산에서 생산하는 기장미역이 이번 달 말쯤 해조류 해양관리협의회 국제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미역이 인증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다음 달 6일에 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수산엑스포에서 인증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해조류가 슈퍼푸드로 재조명되면서 이번 국제인증으로 기장미역의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보다 높아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엔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따뜻한 겉옷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